이동혁 건축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KO 땡땡땡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.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집을 지으려면 뭐 건설회사들 많이 있죠. 또 블로그나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시게 되면은 뭐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. 실상 근데 건축 예산을 잡기에 딱 내 입맛에 맞는 정보는 아마 그건 없으셨을 거예요. 그 이유와 그것도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지만이 정확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예산은 크게 이 아래로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. 자,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 그리고 땅값이 여기 포함이 돼요. 자, 두 번째는 설계비 그리고 세 번째가 건축공사비 그리고 마지막이 부대 비용 이렇게 총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토목공사비. 자, 토목공사에는 일단 기본 땅이 있어야 토목공사가 가능하겠죠. 자, 모든 땅이 평평하고 모든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실상적으로 뭐 임야도 있을 수도 있겠고 농사를 지었던 전이나 밭일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단단하게 내 집을 올릴 수 있게 또 평평하게 성토를 하거나 아니면은 옹벽, 석축 같은 걸 쌓는 비용을 뜻합니다. 이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토목설계도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요. 이 토목설계를 받기 전에 대략적으로 얼마다라고 말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설계를 많이 진행하실 때 꼭 미리 토목설계를 진행한 다음에 정확한 견적을 받길 권해드립니다. 모든 건축공사비에는 이 토목공사비는 제외되어 있으니까 예산 잡으실 때 꼭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, 건축설계비. 자, 설계는 뭐냐면, 자, 내가 집을 짓고 싶은데,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, 그림이나 도면상으로 보고 싶어.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복잡한 정보를 여러 장의 도면으로 정리를 해주는, 그러니까 이 좀 구체화시키는 단계가 이 건축 설계 단계예요. 평균적으로 건축 설계비는 각 지역이나 뭐 허가방이나 뭐 건설회사의 뭐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도면을 그리는 비용은 평당 한 15만원 정도 되어져 있고요. 이제 이 도면을 그렸으면은 이제 인허가하고 사용 승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. 이 비용이 보통 평당 10만원 정도 되세요. 그래서 넉넉 잡아 평당 한 20에서 25만원 정도 잡아 놓으시면은 건축 설계비 예산은 아마 충분하실 겁니다. 자, 세 번째, 건축 공사비가 있습니다. 건축 공사는 뭐냐면 인터넷에 보면 뭐 평당 얼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총 공사비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. 이게 전체 완공 금액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건축 공사비만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 건축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에 보다 보면 이 업자가 집을 지어주다가 갑자기 처음에는 뭐 얼마를 불렀는데 나중에 뭐 추가비를 달라고 하더라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모두 예산을 잡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실상 또 건축 계약 당시에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세 번째 테마만 잡고 계산을 하신다는 거죠. 그래서 꼭 무조건 건축 공사비는 순수 공사비와 또 별도 공사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건축 공사비는 공법별로도 단가가 나눠지긴 하는데요. 평균적으로 뭐 철근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물량 계산이 되어지긴 하지만 평당 한 500에서 550, 좀 완공금이나 부가세를 포함하시게 되면은 평당 600 정도 선까지 가게 되어지고요. 그리고 목조주택 같은 경우가 평당 한 450에서 500선 정도, 그리고 스틸하우스가 한 470에서 한 530만원 정도, 그리고 패시브하우스는 평당 7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이제 부대 비용이에요. 이 부대 비용이 솔직히 가장 관건이에요. 왜냐면 여기에 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. 자, 첫 번째 기본적으로 자, 정화조 공사나 전기 공사 그리고 뭐 가스, 수도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인입 공사라 그러는데요. 이 비용이 뭐 저렇게 단지처럼 다 갖춰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논이나 밭이나 임야를 개발해서 한다고 하면은 뭐 정화조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이런 기반시설 인입 비용을 좀 충분히 잡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가구공사가 있어요. 건축비에는 가구공사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. 뭐 싱크대, 붙박이장, 신발장 같은 것들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 제가 건축비 여쭤보면 전체 공사비의 한 10에서 15%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책정이 되더라고요.
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의 공사다. 그러면은 싱크대, 붙박이, 신발장 포함해서 한 2천에서 2,500만 원 정도는 잡고 가구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옵션 공사를 하는데요. 뭐 다락방이라든지 뭐 포치, 데크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뭐 좀 추가되는 비용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일 좀 새로운 오픈 천장을 높인다거나 뭐 포치 조경 부분에 나무 데크를 많이 깐다나 포치나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비용도 미리 계약서 상에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 모든 걸 뺀 다음에 또 가장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경비예요. 담장도 세우셔야 되고, 그리고 뭐 대문도 세우셔야 되고, 잔디나 나무 까셔야 되잖아요. 이런 비용들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. 보통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그루당 가격이 매겨져요.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처음부터 욕심 내시기보다는 처음에는 잔디 정도만 까신 다음에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테마인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최소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1번 플러스, 그러니까 토목 공사비 플러스, 그리고 설계비 플러스, 그리고 건축 공사비 플러스 마지막 부대 공사 비용으로 최소 3천만 원 잡아 놓으셔야지만이 이게 모든 게 끝나서 집의 완공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 2억의 예산이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은 집은 3천만 원, 부대 비용 3천만 원을 마이너스한 1억 7천 안에서 끝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머지 3천만 원을 가지고 2억 예산 안에서 집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예산 잡는 법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